자, 10월 21일, 20일이죠? 20일 클리닉 1회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함함수 3차 함수죠? 3차 함수가 증가하는 거니까 일단 우리 증가하는 구간을 구할 거니까 미분, 다항함수니까 미분해서 우리 증가감소를 알 수가 있었죠? 그러면 그래프까지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자, 일단 미분부터 합니다. 자, 미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정보로 그래프 개형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얘는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9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프 개형이 바뀌지 않으려면 약분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마이너스 3으로 묶어서 정리를 조금 해보겠다라는 거겠지. 그러면 x제곱 빼기 4 플러스 3까지 묶어주면서 마이너스 3에 x 빼기 1과 x 빼기 3이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도함수를 잠깐 그려봤을 때 2차 함수니까 위로 볼록에 대한 느낌, 그리고 그는 여기서 뭐가 되냐, 1과 3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선생님 도함수가 나왔을 때 보통 이 f'x가 나왔을 때는 뭐부터 하라 했냐면 부호부터 조금 따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얘는 1보다 왼쪽은 함수값이 밑에 있으니까 음수가 될 거고요. 1부터 3 사이는 양수가 될 거고, 여기 3 이상부터는 또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그래프 개형을 조금 대충 유추를 해볼까요? 자, 그럼 1을 기점으로 미분이 0 되는 점, 0 되는 점이 2개고요. 자,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게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얘는 내가 이제 원래 함수의 개형을 알 수가 있겠다라고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럼 x가 어디? 저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까지는 감소를 할 수 있을 거고 1부터 3까지는 증가하는 게 눈에 보이겠죠. 3부터는 다시 감소하는 형태를 보일 거니까 자, 1부터 3까지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도함수 이렇게까지 공부하는 건 뭐냐? 본인들도 이렇게 그래프를 조금 그리면서 파악하시는 게,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처음에 공부할 때 좋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또 3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줬죠. 자, 3차 함수니까 당연히 얘도 도함수를 조금 이용해서 그래프 개형을 따져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제 그래프 개형을 알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미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미분을 했을 때 일단 제 그래프 모양을 일단 요애를 미분한다고 해서 우리가 미분한다고 해서 그래프 개형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왜요? A랑 B라는 게 지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도함수조차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없겠다라는 거겠죠. 자, 근데 여기 가조건을 봤을 때 마이너스 1 이하랑 또는 3보다 크거나 같을 땐 증가한다고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도함수의 2차 함수 모양 아래로 볼록 정도는 우리가 그릴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는 증가한다와 감소한다가 동시에 나왔으니까 부호 변화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이 도함수에 대해서 부호 변화가 있어야 증가하고 감소하는 걸 알 수가 있겠다라는 거지. 자, 그럼 당연히 x축을 두 실근이 만나게끔 그린 다음에 여기에 있는 기준들을 설정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플러스가 나오고 마이너스가 나오고 플러스가 나오는 걸 확인했을 때 저 마이너스 1하고 3이 경계라는 것이 조금 눈에 보일 수 있겠죠. 왜요? 마이너스 1을 얘를 경계로 잡아주시고 얘를 3으로 경계를 잡아주시면 마이너스 1보다 왼쪽 작아질 때는 증가, 3보다 커질 때 증가가 만족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도 감소가 완성이 되니까 이 도함수가 0이 되는 실근이 누구다? x는 마이너스 1과 3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2차 함수에서 근이 주어졌으니 근과 계수로 조금 처리할 수가 있겠다. 그럼 두 근의 합은요 2가 되겠고요. 근과 계수 관계하면 마이너스 6분의 2a가 되면서요 a는 뭐가 돼요? a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3이겠죠. 그럼 두 근의 곱은 6분의 b가 되겠죠. 그럼 b는
마이너스 18이 되겠다. 그래서 A에서 B를 빼니까 정답은 12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자, 지금 fxg을 주고 xfx에 대한 걸 우리가 구할 건데 이거 보고 아마 좀 당황한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일단 보기에 뭐가 있는지부터 조금 파악을 하고 조사를 좀 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자, 기억, 니은, 디귿을 전부 다 보시면 xfx에 대한 감소, 증가, 감소를 원할 거니까요. 나는 다시 xfx의 뭐를 찾아서 도함수를 찾은 다음에 이 도함수 개형을 본 다음 원래 함수 이 xfx에 대한 개형을 찾게 되면 되겠죠. 자, 그럼 얘를 한번 미분을 해봐야 되겠네. 자, 미분하시면 fx 더하기 곱미분이겠죠. x f 프라임 x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얘의 부호를 관찰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모든 걸 따져줄 수가 없으니까 보기에 나오는 구간만 조금 잘 따져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으로 올게요. 자, x가 0, x가 1 보이죠? 그리고 x가 2, x가 3까지 해서 쭉 0부터 1, 1부터 2, 2부터 3까지 보시면 되겠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0을 넣게 된다면 자, f0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였지. 자, 그럼 f0은 여기 있죠? 함수값. 그럼 0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그럼 0 더하기 자, x, fx인데 다시 여기다 0 넣어도 그냥 0이 되면서 얘는 그냥 0으로 찍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괜찮아요? 자, 그 다음 1 넣어볼게요. f1은 뭐냐면 음수다. 그치? 음수지. f1은 음수야. 그래서 얘는 음수. 여기서 지금 정확한 함수값을 모르니까 음수라고 두시면 되고 더하기 당연히 얘들 1, 2, 3이니까 이 친구는 이제부터 계속 양수가 나온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자, F'은 뭐였어 우리?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겠죠.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본인들이 잘 찍어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이렇게 그려지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0 하면서 얘는 음수가 나오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다음 2 넣어볼게요. F2도 뭐예요? 0이 되겠네요. 함수값은 0 플러스 그 다음 다시 얘는 양수였고요.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그리니까 무슨 수?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0 더하기 양수니까 양수로 나오겠다. 그죠? 자, 그 다음 3 넣어볼게요. 3은 함수값은 양수겠네요. 양수 더하기 자, 미분계수 x 어차피 양수니까 미분계수는 이렇게 그었을 때 0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0. 그럼 얘도 양수겠네. 자, 그럼 얘를 우리가 유출 좀 해볼게요. 그림을 그렸을 때 자, x축을 쭉 그린 다음에 x, fx의 도함수를 그릴 거예요. 그렇죠? 도함수. 자, 그럼 0, 1, 2, 3을 딱 그렸을 때요. 0이었을 때 0이래요. 도함수가.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뭐냐면 여기선 마이너스가 나오고요. 여기선 플러스가 나오니까 그림이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 그치? 뭐 직선을 그려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러면 0에서 1까지는 확인하시면 음수가 되겠죠. 괜찮아? 그러면 0에서 1까지는 음수니까 감소한다가 맞겠지. 왜? 이게 바로 우리 x, fx의 뭐가 되니까? 도함수가 되니까. 괜찮겠죠? 자, 그 다음 1에서 2까지. 자, 1에서 2까지는 감소하다가 뭘로 바뀌어버려? 중간에 증가로 바뀌겠죠. 그럼 증가만 한다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됐죠? 그 다음 2에서 3까지 감소합니까? 얘는 계속 플러스가 나오니까 뭐 도함수가 플러스 증가한다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1번밖에 될 수가 없겠다. 이렇게 처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으면 도함수를 이용한다가 되겠고요. 만약에 미분이 불가능하면 우리 원래 점을 찍어서 하는 방법이 있지만 보통 그런 문제는 흔히 나오지 않는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자, 위주 쳐야 되겠네. 실수 전체 집합에서 3차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해야 된대요.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우리 수화 때 배웠죠? 역함수 존재한다는 건 당연히 1대1 대응이 되겠다라고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1대1 대응이 뭐냐? 수업 시간에 했던 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1대1 대응은 x 하나에 y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뭐만 해야 돼요? 그렇죠? 이런 생각이 나죠. 얘는 증가만 하거나 또는 감소만 하는 함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예시를 들면 우리 2차 함수 보세요.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 또는 위로 볼록이 있기 때문에 감소하다가 증가하거나 또 증가하다가 감소하죠. 그럼 얘는 절대 1대1 대응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1차 함수 같이 이렇게 증가만 하거나 또는 감소만 한다 라고 봤을 때 1대1 대응이 될 수 있죠. 그럼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고요.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수학 때 다 배운 거죠. 그러면 1대1 대응이니까 3차 함수가 당연히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하는데 우리 저 fx가 3차잖아. 그럼 우리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도 배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라는 걸 따질 수 있겠지.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세서를 어떻게 줬냐? 설명 어떻게 줘서? 자, 우리 홀수 차수. 홀수 차수의 대표적인 친구가 누가 있냐면 1차가 있잖아. 1차. 그리고 짝수 차수의 대표적인 애가 누가 있어? 2차가 있죠. 자, 그럼 우리 1차는 어떻게 그리냐면 아까도 그랬다시피 증가 또는 감소 이렇게 그리면서 최고차항의 개수에 대한 양수 부분과 음수 부분을 나눠서 봤어. 그치? 자, 짝수 차수도 어떻게 볼 거냐면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을 해서 양수 부분과 음수 부분을 나눠서 봤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홀수 차수들은 1차로 기준을 잡을 거고요. 짝수 차수는 2차로 기준을 잡을 거야. 자, 그럼 3차잖아. 3차니까 홀수네. 그럼 1차를 기준 잡을 때 양수면 밑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구나 볼 수 있겠죠? 그럼 저 fx 3차는 어떻게 그려줘야 돼? 직선은 아니고 곡선이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림이 돼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얘네들아 이제 뭐만 하는? 증가만 하는 함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제일 증가하기 위한 조건이 뭐였어? 자, 증가하기 위한 조건은 f'x가 0보다 뭐 해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같은 것도 꼭 조심하셔야 되겠지. 그렇지? 자, 그럼 미분해 볼게요. 6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얘는 부등식이니까 당연히 이 2차 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가 되겠죠. 그럼 제발 그림을 그려서 확인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는 아래로 볼록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x축은 요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항상 떠 있거나 또는 뭐 해야 돼? 요렇게 같을 수도 있으니까 접할 수도 있겠죠. 그럼 2차 함수에서 접하거나 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판단해? 그렇죠.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 그림을 보고 바로 이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림을 안 그리고 그냥 막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뭐 해야 되지?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고요. 자, 그럼 판별식 써보면 짝수 판별식 쓰면 1 빼기 6k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6k는 1보다 크거나 같고 k는 6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정답은 6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중요한 거야. 증가하니까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붙여주시는 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알겠죠? 근데 이건 안 돼. 요거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지? 이건 아니야. 0보다 크다가 맞지? 명제에서 다 설명했어요. 자, 다음.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또 3차 함수가 자, 임의가 뭐죠? 모든이죠. 모든 실수의 x1, x2에 대해서 이 표현 많이 했었잖아. x1이 x2보다 작은데 이번에 함수 값은 더 반대 방향으로 커지고 있다는 건 무슨 함수? 그렇죠. 감소함수가 되겠죠. 그럼 얘도 똑같은 말이겠네. 아까 앞에 4번과 표현만 다른 거지 똑같은 문제가 되겠죠. 모든 실수에서 감소해야 되는데 누가? 3차가. 자, 그럼 아까 이제 4번 안 보고 온 친구들은 보고 오셔야 돼요. 개념 설명 다 했습니다. 자, 4번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짝수가 아닌 여기 홀수 차수가 음수가 될 거니까 당연히 어디서 시작해? 1차 함수 기억하세요. 1차 함수는 감소 함수는 위에서부터 내려오겠죠. 그럼 저 친구도 이렇게 곡선을 내려오는 이런 fx가 나올 수밖에 없다. 감소를 해야 된다고요. 언제? 모든 실수에서. 괜찮아?
자, 그럼 다시 f'x가 뭐보다? 0보다 작다. 아니죠? 같다까지도 붙여주셔야 된다고요. 됐죠? 자, 그럼 미분해봅니다.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 빼기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또 두 가지 풀이가 있어요. 그렇죠? 자, 얘를 확인해 보시면 위로 블록인 형태가 나올 거고, x축이 0이니까 위에 있거나 같으면 되겠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또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원래대로 만들어도 상관없겠죠. 상관없어. 그럼 똑같아. 얘는 실근이 없고요. 얘는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판별식은 여기서 k제곱 빼기니까 플러스로 바뀌면서 k 빼기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인수분해 하시면 k 플러스 2와 k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나오는 범위가 나올 겁니다. 그럼 얘가 알파겠고 얘가 베타니까 둘이 빼시면 정답은 2번이 되겠죠. 크게 어렵지 않죠? 자, 다음.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 몇 차 함수죠? 4차 함수죠. 자, 그럼 4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A, B를 구해봐라 라고 했으니까 한번 구해볼게요. 자, 첫 번째. F'A랑 F'B가 0이다 라는 걸 봐봐. 다시. 얘가 극값인가? 아니죠. 얘가 극값 의심점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우리 극값, 극대극소를 외웠을 때 F' 뭐가 0이 되는 게 극값이 무조건 된다는 건 아니죠. 왜? 극값 의심점은 꼭 내가 뭐도 따져봐야 된다 그랬냐면 부호 변화도 좀 따져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부호 변화가 없는데 그냥 F'이 0이라고 해서 극값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일단 극값 의심점이다 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함수 fx는 A에서는 극값을 갖는다 그랬고요. B에서는 극값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 그럼 미분을 좀 해보셔야지. 자, 우리 4차 함수 그래프 기억해 봅시다. 몇 개 있었냐면요. 첫 번째, 이렇게 W 모양이 있었고요. 그 다음 요렇게 두 번째 그림, 세 번째는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 그림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해볼게. 자, 얘는 지금 미분에서 0 되는 게 3개 있어. 그치? 접선의 길이가 0 되는 게 3개 있고요. 이 친구는 2개가 있죠. 이 친구는 1개밖에 없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미분했을 때 0, 2개가 나온대요. 그럼 뭐겠어요? 이 2번이 정답이 되겠다. 얘는 집어치우시고요. 왜? 일단 미분에서 0 되는 게 하나밖에 없고 3개나 있고 2개 있으니까 당연히 가족것만 봐도 이 그림을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거겠죠. 근데 A는 그 값을 가진대요. 그럼 당연히 여기가 A지 않을까? 왜? 내려가다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요, 내려가다가 또 내려가요. 그러니까 얘는 아무것도 안 점이 돼서 얘가 B가 되고 얘가 A가 되겠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미분을 좀 해볼게요. 자, 그럼 F'X가 마이너스 12x 세제곱 플러스 12x제곱이 있을 거고요. 자, 얘는 당연히 0이 되는 게 있어야 돼. 그치? 얘가 0이 될 거니까요. 마이너스 12x제곱으로 묶어주게 된다면 x 빼기 1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당연히 중근 0이 나오고 실근 하나가 나올 거야. 자, 그럼 당연히 여기가 실근이고 얘가 중근이 되겠죠. 그래서 b가 0이고 a가 1이 되겠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그럼 1에서 0을 빼니까 정답은 1이 되겠다가 끝이 되겠지. 그죠? 자, 이게 중근인지 알겠죠? 가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갔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됐죠? 다음. 자, 7번 보겠습니다. 4차 그래프에서 극대인 점을 한 점 A라고 하고 극소인 점을 각각 BC라고 했을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라. 자, 여기서도 이제 특징들이 있어요. 자, 이제 무지성 미분이라고 그러죠. 미분을 막 때려서는 안 돼요. 뭐 가능은 하겠죠. 하지만 우리 생각을 좀 해야 되니까. 자, 첫 번째. 선생님 여기서 얘를 fx는 4차 함수라는 걸 내가 확인을 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우함수다. 이 두 가지 조금 파악해 볼까요? 자, 선생님이 4차 함수 비율 관계에서 우함수일 때 어떻게 했는지 좀 기억을 해야 된다고 했고, 두 번째,
극대인 점을 A, 극소인 점을 B라고 했을 때, 자, 다시 6번으로 아까 넘어가셨을 때 선생님이 그림을 3개나 그리줬어. 그치? 3개 만나는 거, 2개 있는 거, 하나 있는 거. 그치? 그쵸? 4차는 얘들아, 우함수인데 극대랑 극소가 모두 가지는 건 어떤 그림이었냐면, 그렇죠. W 그림이었다 이거야. W 그림. 이렇게. 자, 선생님 되게 이쁘게 그렸죠? 왜냐? 우함수니까 당연히 얘가 무슨 대칭이 될 수밖에 없어? 그렇죠. Y축 대칭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잘 보시면 당연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2차 생각해서 위에서 아래로 볼록을 시작하시면 되겠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극대인 점을 A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A라고 잡고요. 극소인 점을 B랑 C라고 잡을 건데요. 자, 얘랑 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요. 아, 얘네들은 평행할 거라고. 왜? 높이가 똑같다는 겁니다. 평행이 아니고 높이가 똑같아요. 왜? 우함수는 Y축 대칭. 저음 똑같겠죠? 그럼 나는 요 넓이를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만 잘 구해주시면 돼? 여기서는 높이 차이와 여기 사이의 길이만 잘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쵸? 자, 그럼 이제부터 미분하는 거야. 자, F'X는 어떻게 푸냐? 4X 세제곱에 마이너스 16X가 될 거고요. 얘는 4X로 묶었을 때 X제곱 빼기 4가 되면서 X는 0,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내가 저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원래 이 fx 그래프를 봤을 때 당연히 어디가?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 2콤마가 될 거고요. 얘가 2콤마가 될 거고 a가 0콤마가 되겠죠. 왜? 오른쪽으로 갈수록 x는 커질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럼 0을 넣었을 때 얘가 당연히 5가 될 거예요. 0,5가 되겠죠. 자, 그럼 2를 넣는 게 편해요? 마이너스 1을 넣는 게 편해요? 뭐 똑같죠? 그쵸? 그럼 2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2를 넣게 된다면 16. 2를 넣게 된다면 4, 8에 32. 그리고 플러스 5가 되니까요. 이는 마이너스 16에서 5를 되니까 마이너스 11이 나오겠네요. 그럼 이 친구도 마이너스 11이 될 거라고요. 우함수니까. 대칭 관계니까. 자, 그럼 밑변은 당연히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4가 되겠고 높이는 얘네들의 차이니까 16이 되면서 정답은 32로 나오겠다가 끝이 되겠죠. 이렇게 얘들아 차근차근 계산하는 게 좋다는 거야. 이런 게 되어야 빨리빨리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알겠죠? 자, 다음.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8번도 똑같이 함수를 먼저 좀 파악을 하고 들어가 보자는 거야. 자, 첫 번째. 함수 fx가 3차 함수인데요. 마3하고 1에서 극값을 가진다라는 건 다시 마3하고 1에서 극값을 가진다라는 건 어떻게 해? 3차 함수 그래프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럼 3차 함수도 그래프가 3개나 있죠? 첫 번째, 요런 그림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x세제곱 같은 그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증가만 하는 이런 그림이 있겠죠. 당연히 최고차항의 개수를 보고 방향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들이 1이잖아. 양수니까 당연히 이 그림들이 맞을 거고요. 극값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이 친구는 극값이 없고요. 이 친구도 극값이 없죠. 왜요? 부호 변화, 증가 감소의 변화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얘밖에 될 수가 없겠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여기가 1이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럼 당연히 그럼 극값을 가진다니까 정보를 빼면 뭐냐면 자, F' 마3은 F' 1은 다 뭐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당연히 극대에서 극소값을 빼라니까 잘 봐봐. F 마3에서 F1을 뺀 게 뭐냐라고 물어봤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 함수들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부터 한번 계산 좀 해볼게요. 자, 반대로 하는 거야. 마3을 넣게 된다면 얘들아 뭐가 돼? 마이너스 27이 될 거고요. 9a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3b 플러스 c가 될 겁니다. 뭐가? F 마3이. 그쵸? 그 다음 빼기 1을 넣었을 때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될 거니까 정리를 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28, 그 다음에 플러스 8a, 그 다음 마이너스 4b가 뭐냐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겠죠. 자, 그럼 봐봐. 여기서 c가 어떻게 돼 이미? 소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c를 구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겠지. 그럼 당연히 우리 앞에서 아까 내가 정리한 요 F'이 0이 되는 걸 잘 보게 된다면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돼? 미분을 해야 되겠죠. 자, 미분합니다. F'X는 미분하시면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될 거고 이때 마3하고 1을 넣었을 때 0이 나오겠죠.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fx에서 c가 있던 게 미분했을 때 사라지겠죠. 그럼 난 구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무지성 미분만 했었을 때 뭐야? c는 어떻게 구해? c를 어떻게 하지? 라고 봤을 때 어떤 생각해야 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확인했을 때 c는 자연스럽게 없어지는구나. 그럼 난 쟤를 신경 쓸 필요가 없겠다가 맞겠죠. 자, 그럼 다시 마3하고 1이 근이 되니까 자, 두 근의 합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분의 2a가 되겠죠. 따라서 a는 3이 될 거고요.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3이 되면서 얘는 3분의 b가 되겠죠. 그럼 b는 뭐가 돼? 마이너스 9가 된다. 그럼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8 플러스 38에 24, 그 다음에 플러스 36이 되겠다. 그럼 마 4에서 36을 더하니까 32가 나오겠다가 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자꾸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들도 스스로 그래프를 자꾸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냥 미분만 하시면 안 돼요. 미분은 솔직히 너네가 충분히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래프를 잘 그려놓고 나중에 조금씩 어려워지는 문제들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다음.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9번 같은 경우에는 함수 fx의 그래프가 x축에 접한다라고 했죠. 자, 그럼 x축에 접한다는 건 당연히 그래프를 알아야 어디서 접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자, 한번 생각해볼게. 첫 번째. 그러면 저 3차 함수를 내가 좀 그려볼 거야. 일단 음수인 거 체크하시고 최고차항이 난 3개를 그릴게요. 첫 번째, 요런 그림이 있을 거야. 이번 반대로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는 이렇게 될 거야. 세 번째는 이렇게 되겠죠. 그냥 내려오는. 자, 그럼 여기서 x축을 좀 그려볼 겁니다. 자, x축 그려볼게. 그럼 나는 접해야 되니까 첫 번째, 이렇게 접해도 되겠다. 이게 첫 번째 주황색, 두 번째 노란색으로, 이것도 있겠다. 접하고 있죠. 여기 접하고 있고요. 여기 접하고 있고. 자, 그 다음 초록색으로, 초록색이 안 보일까요? 그럼 빨간색으로 할까요? 빨간색으로 이 친구 이렇게 접한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자, 이 친구 있어요? 없어요? 접하는 거. 없죠. x축 접할 수가 없어요. 미분에서 0 되는 게 없거든. 그래서 그럼 요 세 가지 케이스를 조금 확인해 보면서 풀겠다라고 생각이 드셔야 되겠죠. 단 a는 0이 될 수가 없대요. 그렇죠? 왜냐면 곱을 구하는데 0이 되면 다 0이 되겠죠. 그렇죠? 자, 차근차근 갑니다. 자, 일단 그럼 미분을부터 해볼까? 미분을 해서 그래프 개형을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f'x가 마이너스 3x 제곱에 그다음 플러스 6ax니까 오케이, 이 친구는 마이너스 3x로 묶었을 때 x 빼기 2a가 되는 게 확인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잘 보세요. a가 뭐가 아니라 그랬죠? 0이 아니라 그랬죠? 그럼 봐봐. 얘가 0이 아니라는 것은 x제곱이 될 수 없다는 거니까 얘는 무조건 얘가 될 수가 없겠다. 무조건 근이 뭐랑 뭐가 나와? a와 왜 a죠? 0과 2a가 나오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원래는 이 친구를 그렸을 때 위로 볼록을 그리고 무조건 두 개가 만나야 돼. 이렇게. 근데 얘가 0, 얘가 2a 라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a가 무슨 수인지 모르니까 얘가 2a 0도 가능하다는 거지. 어쨌든 간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면 그림이 요 그림밖에 될 수가 없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 만약에 a가 0이면 어떻게 돼? 중근이지. 중근이면 요 그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이 안 되고 이 그림으로만 해석해 주시면 좋겠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어쨌든 얘들아, 뭐 0이든 2a이든 요 함수값들이 뭐가 되면 x축이 접하면 함수값들이 전부 다 0이 되셔야 되겠죠. 이 두 가지 케이스 둘 다. 그치? 그럼 넣어보는 거야. 그럼 봐봐 얘들아, 0이든 2이든 다 넣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0을 넣어볼까요? 0, 0 넣으면 마이너스 4a예요. 다시 첫 번째, f0은 마이너스 4a가 0이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a가 0이 될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럼 뭐밖에 안 돼? 2a구나. 그럼 2a를 넣어봐야 되네. 그럼 f2a가 뭐가 되셔야 돼요? 0이 되시는 걸 구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2a 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8a 세제곱, 그 다음에 2a 넣으면 4a 제곱이니까 12a 세제곱 마이너스 4a죠. 그럼 얘는 4a 세제곱 빼기 4a가 0이니까요. 자, 묶어주시면 4a로 묶어주시면 a제곱 빼기 1이니까 a는 0, 마 1, 1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근데 a는 뭐가 아니라 해서 0은 아니니까 마 1하고 1 곱하시면 3번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 얘들아
조금 헷갈릴 만한 게 이겁니다. 선생님, 왜 제가 여기가 2A인지 여기가 2A인지 안 보십니까? 나왔잖아요. 여기가 2A, 2A인 건 A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고 여기가 1일 때겠죠. 그렇죠? 그리고 0은 안 된다. 끝까지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선생님이 지금 먼저 한 게 뭐죠? 그래프 개형부터 파악하고 있는 거 꼭 잘 생각을 하시고 그래프 개형 자꾸 그려보셔야 돼요. 스스로 그려보시고 미분해보시고 어떤 그림이 맞는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산해도 절대 늦지 않아요. 이거 연습하는 게 먼저입니다. 알겠죠? 다음.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10번 같은 경우에는 도함수 그래프를 줬으니까 다시 도함수 그래프가 나오면 뭐부터? 부호 변화를 잘 체크하셔야 된다고. 부호. 왜? 자, F'X의 부호가 결정되는 건 증가와 감소입니다. 그럼 증가와 감소로 인해서 극대극소를 판별할 수도 있고 극값을 가지는지도 판별할 수 있고 또 그래프 개형까지 판단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마3보다 왼쪽에 있는 건 함수값들이 음수니까 음수, 얘는 양수, 얘도 양수, 얘도 음수가 될 겁니다. 자, 그럼 그래프를 잠깐 그려볼까? 그럼 처음에 3에서 뭐예요? 여기서 지금 마3부터 왼쪽은 감소하고 있죠. 자,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해요. 이렇게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자, 본인들이 봤을 때 지금 여기 살짝 뭔가 이 멈췄다 가는 거 보여요? 그게 뭐죠? 1이죠. 여기는 1이에요. 자, 그 다음 감소하는 데가 마3이 되겠죠. 마3부터 1까지. 1부터 어디까지? 여기는 3까지겠죠. 왜? 보세요. 마이너스 마3까지는 감소한대요. 마3까지는 감소한대요. 그 다음 1까지는 증가한대요. 1까지도 증가한대요. 근데 다시 3도 증가한대요. 3까지도 증가한대요. 3보다 감소한대요. 이게 fx 그림이겠죠. 여기 그림을 그려도 상관이 없고 그리지 않고 판단할 수 있으면 뭐 시간을 조금 아낄 수 있지만 자꾸 그려보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낼게요. fx에 대한 함수값을 구할 수가 없다예요. x축을 못 그린다고요. 함수값을 아무것도 안 줘가지고 뭐 구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문제 자체에서 준다면 뭐 그때는 뭐 그릴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도함수 그래프로만은 이 함수 개형만 알 수 있지 정확한 함수값들을 또는 x축, y축을 그릴 수는 없다예요. 알겠죠? 자, 문제 봅니다. fx는 마1에서 마1이 뭐 대충 여기 있겠죠? 마3과 1 사이 마1에서 1까지 증가합니다. 맞죠? 너무 퍼펙트하죠? 그렇죠? 그 다음 0 여기 있겠다. 0부터 계속 증가합니까? 아니잖아요. 중간에 감소하겠죠. 언제? 3보다 감소하게 3부터. 자, 마지막이죠. 미안해요. 자, x가 1에서 극대래요. 1에서 극대입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왜? 증가하다가 증가. 부호 변화가 없죠? 그래서 틀렸고요. 또는 이렇게 봐도 되겠네. 플러스에서 플러스가 쓰니까 애초에 부호 변화가 없으면 1은 그냥 무시해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거겠죠. 자, 마3에서 극소입니까? 여기. 그쵸? 내려가다가 올라가죠. 그럼 나는 주변보다 낮은 놈이네요. 극소가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리을이 되겠다. 괜찮죠? 다음. 자, 11번 보겠습니다. 자, 또 3차 함수에 대한 도함수가 나왔죠. 그쵸? 자, 도함수 나왔어요. 자, 이때 도함수 그래프가 다음 그림 같고, 봐봐, 다시. F1이 0 주잖아요. 이렇게 함수값을 준다는 건 뭐 직접 구하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그럼 이 그래프, 도함수를 가지고 일단 뭐부터 한다고? 부호 변화부터 일단 요 습관을 좀 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럼 그림을 그렸을 때 당연히 어떤 그림이 나올 거야? 다시, 요런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생각해보면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2가 될 수 있겠죠. 왜요? 감소, 0까지 감소, 2까지 증가, 2부터 다시 감소. 됐어? 자, 그럼 봐봐. 이 그림만 봐도 얘들아 구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fx가 그 값을 가진다? 몇 개? 2개. 참이죠. 됐어? 그럼 극대값은 뭐냐면 f2가 2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됐어? 그럼 어쨌든 함수를 알아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근이 0과 2예요. 이거 쓸게요. f'x가 0이 되는 그는 x가 0과 2가 되겠습니다가 되겠지. 자, 그럼 이 친구 fx는 뭐였냐면 저거잖아요.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니까요. 뭐 해야 돼요? 미분했을 때 이 두 근을 가지면 되겠죠. 미분합니다.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0이 되는 게 이 친구들이니까 뭐 하시면 되죠? 똑같이 뭐 근거하게 써도 되겠죠. 뭐 아니면 최고차항을 줬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대요. 그냥 최고차항이 마3이라고요? 근데 0하고 2를 가져야 된다고요? 그럼 0하고 2를 가질래요? 해서 얘네들이 갖다 놓고 풀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니까요. b는 자연스럽게 0이 나올 거야. a는 뭐가 나올 거야? a는 3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럼 다시 이 친구로 돌아와서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c가 나오겠죠? b가 0이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뭐 줬어요? f1이 0이다. 그러니까 1 넣으면 2겠죠? 그럼 c는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c는 마이너스 2까지 구했어요. 그럼 기억 볼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다? 아니죠? 1이죠? 얘는 거짓이 되겠고요. 자, 극대값 f2가 2냐라고 물어봤으니까 2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8 더하기 12 빼기 4니까요. 얘는 0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0 맞나요? f2 2를 넣으면 마이너스 8 2 넣으면 4, 3, 12 왜 갑자기 4가 되죠? 2가 되겠죠? 그러면은 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참이 되겠다. 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다시 그래프 그리는 연습 꼭 하셔야 됩니다. 도함수 나오면 뭐라고요? 부호 체크하시고 개형 찾으시고 그리고 계산해도 늦지 않다고요. 이거 뭐 그리는데 솔직히 뭐 크게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그죠? 다음 자 12번 볼게요. 자 12번은 도함수 그래프를 줬을 때 개형이 될 수 있는 거. 이거는 뭐 많은 친구들이 안 볼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자 우리. 자 다시 도함수니까 부호 체크한다 그랬죠? 얘는 마이너스고요. 얘는 플러스고요. 얘는 플러스예요. 그래서 그럼 A와 B를 기준으로 어떻게 첫 번째 감소해. 그 다음 뭐해? 증가해. 멈췄다가 다시 증가해. 그래서 여기가 A가 될 거고 여기가 B가 될 거예요. 자, 이 그림이 몇 번이겠냐라는 건데, 자, 당연히 그래프 개형이 될 수 있는 거 찾을 거니까 모양이 똑같은 건 나올 수 없어요. 함수값이 다르고 말았죠. 그럼 얘는 답은 몇 번? 그쵸. 3번이 될 수밖에 없죠. 그쵸? 다음. 자, 13번 보겠습니다. 자, 13번 같은 경우는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도록, 자, 여기 포인트겠네. 극값을 가지면 안 된대요. 자, 그럼 극값을 가지지 않으면 다시 3차니까 최고 차항 개수가 양수인 거 확인하시고 그림을 또 그려볼게요. 양수라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나 다시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극값을 가지면 안 된대요. 그럼 얘는 극값이 있잖아요. 그쵸? 여기랑 여기 극대극 서 있죠? 이 그림 말고 이 그림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럼 다시 얘는 미분했을 때 0 되는 게 하나 있고요. 얘는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럼 F'X가 뭐냐라는 거야.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3차를 미분하면 몇 차요? 2차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2차 한번 해볼게.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5A 빼기 4가 있는데요. 미분했을 때 0 되는 게 두 개. 미분해서 0 됐을 때 0 되는 게 하나. 제로가 되겠죠. 그럼 미분했을 때 0 되는 거. 얘가 0이 되는 게 몇 개 있어야 된다고요? 한 개 또는 제로가 돼야 된다고요. 없어야 된다고요. 그럼 이 참수가 0이 되는 게 한 개 또는 0개라는 건 뭔 소리예요? 실근을 하나 갖거나 안 갖거나 중근이거나 허근이거나 그치? 그러면 다시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중근이면서 중근이거나 허근이거나. 그래서 그럼 얘는 A제곱 빼기 5A. 자, 이거 제발 부호 틀리지 말고 빼기 5A 플러스 4입니다. 그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 인수분해하시면 A 빼기 1과 A 빼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 1부터 어디까지요? 4까지가 되겠죠. 그럼 얘가 4가 최대가 되겠고 1이 최소가 되므로 4에서 1을 빼니까 정답은 3이 되겠다. 1번이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
자, 14번 보겠습니다. 자, 14번은 3차 함수가 극대극소를 모두 가진다라고 했죠. 다시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3차 함수 그래프가 총 3개였는데 극대극소를 모두 가지는 건 어떤 그림? 아, 이거구나. 그쵸? 자, 근데 뭐라 그랬냐면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극대극소를 모두 가진대요. 그럼 봐봐. 여기가 극대고요. 여기가 극소예요. 그럼 마이너스가 대충 여기 있고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럼 극대극소가 있을 때 애들 당연히 이 fx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뭐 해서? 미분해서 구하는 거야. 자, 한번 미분해 볼게요. 미분하시면 어떤 식이 나오냐? 3x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3에서요. 몇 차 함수가 나와요? 당연히 2차 함수가 나오겠죠. 왜요? 요거 3차를 보면 2차 함수가 나오고 아래 블록을 똑같이 나올 거고요. 당연히 극대극소가 있으니까 실근이 몇 개예요? 얘가 0이 되는 게 2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x축을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겠다라는 거고 여기가 극대고요. 똑같이 내려오죠? 여기가 극소가 될 거예요. 그럼 당연히 범위도 똑같이 내려올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여기가 2가 되는 게 확인이 되겠죠. 그래야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극대와 극소가 다 같이 있을 수 있겠다. 얘는 f'x. 괜찮을까요? 자, 그럼 봐봐. 이 2차 함수가 나오고 2차 함수가 나오고 근에 대한 정보가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였죠? 이게 바로 그 근의 분리예요. 이거 언제 배웠냐면 1학년 때 1학년 아마 수상 때 조금 심한 문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근의 분리는 뭐냐면 말들 근을 이용해서 근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을 때 하는 거고요.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근의 분리는 어떻게 했어? 그렇죠. 판별식. 그냥 보통 수업 시간에 D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축. 그리고 경계값. 이 세 개를 조사해서 이 세 개의 공통 전부 다 만족했을 때 얘를 근의 분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게. 첫 번째요. 판별식을 따지기로 했단 말이야, 그치? 판별식을 따질 때 당연히 근이 몇 개 나와야 돼요? 2개예요.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야 돼. 문제마다 다를 수 있어. 얘는 무조건 2개 나와야 돼요. 이유가 뭐죠? 극대랑 극소가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무조건 판별식이니까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가질 수 있고요. 두 번째, 축이에요. 축은 여기 있잖아요. 가운데. 이 축은 뭐냐면 마이너스 2a분의 얘니까요. 축은 a가 될 거예요. 그렇지? 그럼 축은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지. 얘랑 비교할 수 있는 게 이 경계값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 미안해요. 세 번째죠? 세 번째, f'-2. 자, 경계값이에요. f'-2와 f'2가 0보다 크셔야 되겠죠. 자, 이게 어디서 나왔냐? 이거죠. 2를 넣었을 때 함수값. 이 도함수 함수값이 양수고요.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도 양수가 되겠죠. 그럼 이 세 개의 무슨 범위요? 공통 범위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쉬운 것부터 할게요. 자, 판별식 하시면 짝수 판별식 하면 되겠죠? 그럼 9a제곱 빼기 9가 0보다 크다니까요. 자, 정리해볼게. 얘는 9로 묶었을 때 a제곱 빼기 1이 0보다 크다니까 a는 마 1보다 작고 1보다 크다가 되겠죠. 괜찮아요? 자, 이 친구랑 이 친구 공통범위 구할 거니까 봐봐.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은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 그래프는 수직선이 되겠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위에 친구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고요. 또는 1보다 커져요. 그러면 여기 아니면 여기겠죠. 공통범위가. 그래서요. 자, 그다음 요거. 경계값까지 구해야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랑 2를 넣어볼 겁니다. 2부터 넣을게요. 자, 2 넣으면 12. 2 넣으면 마이너스 12a.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그럼 위에 거 되게 쉽다. 자, 봐봐. 12죠. 마이너스 2 넣으면. 그럼 중간에 얘가 12a가 되겠고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가 되면서요. 자, 이 친구는 a가 12a가 넘어왔죠. 나누시면 4분의 5보다 작다. 또는 이 친구 넘어가면 a가 뭐보다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얘보다 크고 얘랑 사이가 되겠죠. 그럼 합쳐만 주시면 되겠다. 그럼 다시 얘들아, 요 파란색 그림에서 마이너스 4분의 5는 또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따라오해서 마이너스 4분의 5부터 4분의 5 여기까지. 그럼 여기가 다시 되겠죠.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마이너스 4분의 5부터 마 1 또는 1부터 4분의 5까지 해서 이 두 개의 범위가 나올 건데요. 값이 될 수 있는 거 생각해 보니까 누구밖에 없어? 5번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의 분리 하나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다음. 자, 15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또 요걸 설명 지우지 않았죠? 15번 할 때, 그치? 똑같은 문제니까요. 다시 fx가 3차인데요. 최고차항의 음수니까 그래프 개형을 빨리 대충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보다 작을 때 극소값 가지고 극대값 가진대요. 다시 3차 함수가 극대극소를 가지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쵸? 그리고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클 때 이거니까 뭐 극대랑 극소가 여기 있을 거니까 1은 여기 있을 수밖에 없겠다. 그렇지? 그럼 다시 얘도 똑같아요. 미분에서 우리가 찾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지. 왜? 도함수가 그래프의 개형을 책임져 주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 플러스 8이 될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당연히 얘도 위로 볼록을 그렸을 때 요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는 두 개겠지. 극대와 극소를 다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됐어요? 자, 그럼 1이 어디 있어야 돼요? 뭐 1은 대충 얘네 극대와 극소의 사이 뭐 대충 1이 여기쯤 있겠네요.가 되겠죠. 자, 선생님 이 문제를 위에 거랑 같이 넣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까 판별식 축 경계값을 다 알아야 되는 근의 분리 문제다. 왜? 두 근에 대한 정보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자, 이 친구는 좀 특별한 친구예요. 얘는 3번. 경계값만 하셔도 상관이 없다야. 자, 그럼 이제 다짜고도 선생님이 여기서 왜 경계값만 해도 됩니까? 라고 질문이 나오니까 또 설명을 해주려야 되겠죠. 자,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판별식을 할 필요가 없는 이유. 판별식은 잘 보세요. 당연히 두 근 나와야 되겠죠. 그쵸? 나중에 어차피 계산을 다 해보시면 알아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자, 보세요. 두 근이 돼야 돼요. 두 근이 되려면 이렇게 올라오겠죠.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뭐냐면 1을 넣었을 때 양수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무조건. 맞아요? 자, 근데 두 근이 나오려면 무조건 음수를 가야 돼요. 1에서는 양수가 나오는 게 확실한 거잖아요. 그쵸? 경계값. 1에서 나오는 게 확실한데 두 근을 가지려면 0과 만나야 돼요. 그러면 양수인 부분하고 음수인 부분들이 당연히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어. 맞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내려가야 되겠죠. 그럼 근이 무조건 몇 개예요? 무조건 두 개겠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항상 성립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축이에요, 축. 축은, 왜 안 할까? 축은 왜? 얘는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겁니다. 자, 이 축이 있어요. 축이 가운데 있겠죠? 그럼 또 이래요. 선생님, 축은 1보다 작은데요? 그럼 선생님 만약에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요? 내가 만약에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이번엔 축이 1보다 크죠? 1보다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1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야. 축을 기준으로. 그래서 얘는 조사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셔도 무방하는 거죠. 원래는 이 원리대로 가서 얘만 조사한다가 보통 맞는 표현인데요. 원래 이거 다 해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린 내신인데 빨리 풀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14번과 15번을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14번은 뭐냐면 이 근 밖에 있는 경계에서는 무조건 다 조사하셔야 돼요. 하지만 두 근 사이에 있는 경계값은 경계값만 조사해도 무방하다. 이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경계값을 조사해 볼게요. 그럼 F'1이 0보다 크다밖에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럼 여기다 1을 넣는 거예요. 그럼 1 넣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 플러스 8이 0보다 크니까 K는 5보다 작다가 나오겠죠. 그럼 자연수의 개수니까 몇 개요? 4개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근의 분리 꼭 잘 공부하시고 기억을 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죠? 자, 다음. 자, 16번 보겠습니다. 16번 같은 경우는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지 않는다. 그럼 다시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고요. 4차 함수 그림을 3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 이렇게 그리는 그림이 있을 거고, 두 번째, 뭐 이렇게 그리는 그림이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이렇게 그리는 그림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극대값을 갖으면 안 된대요. 이게 극대값 없죠? 이게 극대값 없죠? 이게 극대값 있죠? 그럼 문제에서 뭐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 두 개 구하라는 거죠. 얘를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자, 다시 볼게요. 이 그림은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게 몇 개죠? 3개죠.
이 친구는 2개인 거예요. 이 친구는 1개죠. 이해돼요? 무슨 말하는지? 자, 선생님 뭐라 그랬냐 방금? F'X가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게 몇 개 아니면 몇 개? 2개 아니면 1개가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요. 됐어요? 그럼 얘는 무슨 개수? 실근의 개수가 되는 거야. 실근의 개수가 2개 또는 1개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이제 미분해봐야 되겠지? 미분하시면 4x 세제곱 빼기 12x 제곱 플러스 6ax예요. 얘가 0이 될 건데, 자, 선생님이 분명히 이 학원에서 수업하면서 어떤 말을 해줬냐면요. 3차에 대한 그래프, 3차에 대한 근의 개수를 구할 때 당연히 실근의 개수는 판별식이 떠오르는 게 맞으니까 무조건 여기서 1차와 2차 항의 인수분해로 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보통 실근이 무조건 1개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래프가 3개밖에 없는데 무조건 0이 되는 건 적어도 하나 있기 때문에 실근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게 누구예요, 여기서? 그렇죠. x죠. 2x로 묶었을 때 2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a가 되면서요. 오케이. 나는 일단 무조건 실근 뭐를 가질 수밖에 없겠다? 0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뭐냐? 서로 다른 세 실근만 아니면 되니까요. 첫 번째, 이 친구는 뭐냐면요. 중근이죠. 중근. 2개만 나와요. 2개. 그래서 중근이 되거나 요거는 3중근이 되거나 또는 허근 2개를 가지면 되겠죠. 허근 2개라는 건 실근 1개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 갑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일단 중근부터 찾을게요. 중근은 첫 번째 여기 뭐 판별식이 0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중근이 나오겠죠. 두 번째, 그럼 얘를 이제부터 gx라고 놓을게요. 쓸 게 많으니까. 자, 그럼 얘는 gx는 자, 판별식 0과 똑같은 거 또는 g0이 0이 되셔야 돼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g0은요. 왜요? 이미 0 갖고 있죠. 그럼 이 친구도 0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왜? 이 친구도 0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x로 묶이겠죠. 2x 제곱이잖아. 그러면 중근 2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꼭 따져보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뭐죠? 실근 하나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판별식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판별식이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 해서 총 이 세 가지 범위가 나올 건데, 자, 이 3중근은 선생님 조사를 안 했어요. 안 한 게 아니고 답이 안 나와. 얘는 3중근이라는 거들 뭐야? 0이 3개죠. 그러면 얘는 x 세제곱 나와야 되는데 그럼 얘가 없어져야 돼. 그치? 그러면 말이 안 되니까 3중근은 없애고요. 자, 그럼 한다. 선생님 얘는 그냥 판별식이 0이다 0보다 작다니까 그냥 얘는 판별식이 어떻게 바꿔도 좋아요? 조사를 끝까지 다 해봤으니까 난 이제부터 이렇게 줄여서 한 번에 계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작거나 같다. 그쵸? 자, 그럼 G0이 0이라는 건 얘부터 계산하면 0, 0 넣으면 3A가 0이 되겠죠? 그러면 A는 0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자연수 최소값이니까 뭐 얘는 다 될 수가 없겠네. 그치? 자, 그럼 판별식을 쓰면 되니까 짝수함을 쓰면요. 9 빼기 6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 A는 뭐보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1.5니까 큰 거는 자연수 최소값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프 잘 보셔야 돼요. 그죠? 다음. 자, 17번 보겠습니다. 자, 17번은 이제 최대 최소 문제죠. 당연히 최대 최소 문제에서는 구간을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주는지, 왜 주지 않는지는 스스로 좀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걸 이용해서? 함수의 그래프 개형, 모양을 통해서. 됐습니까? 자, 그럼 당연히 얘들아, 우리 3차 함수를 줬으니까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왜? 전부 다 미지수도 없고요. 개수 다 알려줬고요. 자, 그럼 당연히 그래프 개형을 알기 위해서 미분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니까요. 3으로 묶었을 때 x제곱 빼기 2x 빼기 3은 0이고 얘는 x 빼기 3 x 플러스 1이 0이다. 이렇게 나와서 2차 함수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다시 2차 함수를 그렸을 때요. 나는 여기서 마이너스 1과 3을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의 부호를 판단할 수 있겠고 당연히 그래서 얘는 증가 감소 증가 그래프가 나오면서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3, 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까지 하는 친구가 있을 거고, 아니면 뭐야 그냥 바로 보자마자 근이 2개니까 근 2개야? 그럼 무조건 이 그림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 하는 친구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차근차근 전부 다 계산해보고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볼 건데요. 자, 여기서 알려준 게 있죠. 3차 함수의 뭐 비율 관계를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야 조금 더 계산하기 편해요. 원래 계산은 뭐냐면요.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볼 거면 얘가 최대인지 최소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2가 어디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죠. 또는 4도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얘보다 높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조사를 해보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뭐냐면 3차 함수 비율 관계 꼭 이 접선을 좀 그려보라고 했어요. 이 접선을 꼭 그려서 확인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냐면 여기 보시면 그대로 수렴을 내리게 된다면요. 어떤 표현이 되냐? 얘는 이 새로운 교점 보이시죠? 이 새로운 교점 보이시죠? 그럼 얘는 몇 대 몇이었냐면 2대 1이라는 비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3차 함수 비율이었죠. 됐죠? 정확히는 여기 무슨 점? 변곡점까지 생각하면 당연히 수투에서 변곡점이 안 나오지만 아는 게 되게 좋죠? 변곡점까지 내리면 얘는 1대 1대 1로 3등분점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볼게요. 얘는 마 1부터 3까지 4가 움직였죠? 그럼 2개, 2개, 2개니까 여기서 2개를 오른쪽으로 움직이시면 5콤마가 나올 겁니다. 얘도 똑같아. 그럼 똑같이 그대로 수세발 내리고 그대로 수세발 똑같이 쭉 내리면 1대 1대 1 대칭이 되겠죠. 그럼 1대 1대 1이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3칸 갈 거잖아. 2개씩. 그럼 6개를 빼니까 얘는 마이너스 3콤마가 되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디 있겠어요? 이 마이너스 2는 뭐 여기 있겠죠. 그 다음에 4도 여기 있겠죠. 그럼 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만 보겠다는 거죠, 지금. 그럼 당연히 어디가 최대예요? 극대가 최대예요. 그죠? 그 다음에 3이 최소겠죠. 그럼 다시 F-1이 최대가 되겠고 F3이 최소가 되겠죠. 2개를 뺄 거니까요. 빨리 계산해 볼까요? 자, 마이너스 1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마이너스 1이니까요. 얘는 4가 나오겠네요. 그쵸? 자, 3 넣어볼게요. 3 넣으면 27, 3 넣으면 마이너스 27, 3 넣으면 마이너스 27 빼기 1이니까요. 마이너스 28이 나오겠죠? 2개를 빼니까 정답은 32로 나오겠다가 끝이 되겠고.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여기서 선생님 이거 계산 너무 복잡한데요? 계산 연습하셔야 되겠죠? 적분 때 더 어려운 것들 계산 많이 나오니까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여기선 비율관계. 최대 최소 구할 때들아 비율관계를 좀 이용하는 게 괜찮을 수 있다. 알겠죠? 다음. 자, 18번 보겠습니다. 자, 18번은 이 친구의 최대값 구할 건데 변수가 2개가 되겠죠? 당연히 앞에 한 문자로 정리하게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자, y제곱이 뭐냐면 1 빼기 x제곱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대입을 해보게 된다면 잘 들으세요. 자, x 4제곱 플러스 미안해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그럼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 삽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4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알겠죠? 이제 4차 함수 그래프가 있는데요. 여기서 확인할 거. 4차야. 그럼 앞에서도 좀 했던 것 같은데 앞에 수업 들은 친구들은 4차야. 근데 무슨 함수야? 우함수다. 자, 우함수가 뭐였지? 딱 수차수만 있는 거 우함수죠. Y축 대칭이죠. 그럼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겠네. 자, 일단 미분을 좀 해볼게요. 바로 W 안 그리는 게 이유는 뭐냐면 얘들아, 우리 이 그림도 있지만 요 그림도 있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얘도 Y축 대칭이 될 수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은 미분을 좀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볼게요. 자, 이 친구 미분합니다. 그러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4x가 되면서 자, 얘는 0이 되는 게 4x로 묶었을 때 x제곱 빼기 1이니까 오케이. 근이 3개나 나오겠죠? 그럼 몇 번째? 그렇죠. 요 W 그림이 되겠다. 그리고 여기가 당연히 Y축 대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가운데가 요거 x가 0 마 1, 1이니까 여기가 마 1, 여기가 0, 여기가 1이 되겠죠. 됐어요? 그럼 자, 얘는 0,2가 되겠죠? 왜요? 0 넣으면 2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되겠고. 자, 마이너스 1 넣어볼까요? 1 넣는 게 편할까? 1 대칭이니까. 자, 1 넣으면 1,1이 되겠네요. 이건 마이너스 1,1이 되겠고. 그래서 자,
자, 근데 여기서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은데요. 계속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죠. 그럼 얘들아, 일단 뭐 범위를 안 줬으니까 최소값은 1이 되겠다라고 해도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가 있냐면 이거죠.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기서 범위를 꼭 구하셔야 돼. 보통 최대 최소를 구해라 했을 때 얘들아 범위를 찾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범위를 어떻게든 찾을 생각 하셔야 되고 선생님 범위 없는 문제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물어볼게요. 3차 함수는 범위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프 개형상. 왜냐면 계속 내려가기 시작하면 계속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내려가고 끊임없이 올라가니까 최대 최소가 나올 수가 없어요. 4차 함수는 좀 다르죠? 봐봐요. 지금 내가 그린 그림을 보시면 4차 함수는 최소는 존재해요. 그게 극소거든요. 극소 중에 하나가 최소일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최대가 없어요. 그래서 꼭 범위를 구하셔야 돼요. 근데 보세요. 여기 y제곱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럼 이 친구도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1 빼기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봐봐요. 위로 블록이죠. 1 빼기 x제곱이 얘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마이너스 1하고 1이니까요. 마 1부터 1까지라는 범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빨간색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럼 마 1부터 1까지 범위를 볼 거니까 최소는 1이고 최대는 2가 되겠네요. 두 개 더하니까 정답은 3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거를 그냥 극대극소 최대겠지 하고 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알았죠? 범위가 바뀌면 최대도 바뀔 수 있으니까. 알았습니까? 됐겠죠? 다음. 자, 19번 보겠습니다. 자, 19번 같은 문제 다시 구간 0에서 2까지 최소값을 주고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죠. 해볼게요. 자, A는 2분의 3보다 크다 그랬으니 요 개수는 음수가 되는 게 확인될 거고 당연히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근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 그래프 개형이 뭔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분부터 합니다.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3ax제곱 플러스 6x가 있을 거고 얘를 묶어보시면 마이너스 3x로 묶으시면 ax 빼기 2가 되면서 근이 0하고 a분의 2가 나오는 게 확인될 거예요. x가 0하고 a분의 2가 나오는 게 확실한데 당연히 a가 2분의 3보다 크니까요. 얘는 양수니까 양수분의 양수는 양수가 되면서 당연히 얘가 더 작고 얘가 더 큰 쪽이 있겠죠. x가. 그럼 얘 그려볼게요. 얘는 위로 블록을 그릴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x축을 딱 그렸을 때 당연히 0이 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여기가 0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가 a분의 2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f'x겠죠. 자, 그래서 부호 체크하시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가 0콤마로 시작할 거고요. 여기가 a분의 2콤마로 시작하는 것도 확인이 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최소값이 마 4래. 어디부터? 0부터 4까지가. 0부터 2까지네요. 2까지가. 자, 그럼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0일 때가 뭐냐면 얘가 마 4 아닌가요? 큰일 나요, 그러면. 그치? 왜? 0 넣어보세요. F0이 뭐예요? 0이잖아요. 얘 0,0이네. 그러면 여기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2잖아요. 0부터 2까지인데 그래프가 지금 요 빨간색에서 시작해서 계속 갈 건데요. 올라갔잖아. 다시 뭐 해야 돼? 내려오셔야 돼요. 왜? 내려와서 어디까지 와야 돼? 뭐가 될 때까지? 마이너스 4가 나올 때까지. 여기가 2, 마사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극소에서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내려가겠죠. 이게 다시 2까지, 2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럼 보세요. 2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내려갔을 때 최소값이 마사라는 건 당연히 2에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프 개형상. 그렇죠? 여기서 얘가 0인데. 그래서 그럼 자, 2 넘는 거예요. F2가 마사인 거예요. 그럼 F2를 넣어봤을 때 마이너스 8A 플러스 12가 마4니까요. A는 뭐가 되냐? 자, 넘어갈게요. 16은 8A니까 A는 2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얘들아, 이 빨간색 최대값은 어디야? 이 친구겠네요. 극대. 그렇죠? 그러면 A가 2니까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거죠. 그럼 F1이 최대값이 되는 거고요.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니까요. 정답은 1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답은 1번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얘들아 계속 그려주시는 거 강요.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양보 못 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자, 20번 보겠습니다. 자, 20번.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자, 다시 fx 있어요. 3차 함수죠? 이때 최대값이 5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5니까 이때 양수다, 양수. 양수니까요. 그래프 개형을 대충 조금은 유추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는 모르니까 당연히 미분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선생님도 계속 미분하시는데요가 얘들아 그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선생님은 그래프 개형을 찾기 위해서 미분하시는 거고 어떤 친구는 그런 친구 있어요. 무지성 미분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자꾸 미분만 하시나요? 그러니까 무지성이 뭐냐면 생각이 없는 거죠. 할 게 없으니까 미분한다는 아니에요. 개형을 찾기 위해서 미분하는 거죠. 그 생각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f'x는 3ax제곱 마이너스 6ax가 나올 겁니다. 괜찮아요? 그럼 얘가 3ax로 묶었을 때 x 빼기 2가 되면서 근이 0하고 2가 나올 거고 a가 양수라고 했으니 당연히 무슨 볼록? f'x는 아래로 볼록을 그릴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친구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겠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요. 이게 f'x의 그래프면 나는 원래 함수인 증가, 감소, 증가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가 0이겠죠. 여기가 2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볼게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요. 다시 우리가 3차 함수 비율 관계를 이용하기 위해서 접선을 하나 딱 그려볼게요. 그럼 자, 여기서 쭉 내렸을 때요. 이게 몇 대 몇이었냐면 2대 1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두 칸 뒤로 갔으니까 한 칸만 뒤로 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요? 2까지래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뭐 얘를 넣든 위치는 똑같겠죠? 그럼 여기서 최대값이 5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5니까 최대값은 0일 때가 최대값인 5가 나오겠죠. 여기 최대겠죠? 빨간색 기준 보면. 그 다음에 최소값은 뭐 f-1도 최소가 될 수 있고 f2도 최소가 될 수 있어요. 왜냐? 똑같으니까 똑같은 라인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둘 중에 계산하기 편한 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럼 f0은 당연히 얘가 b가 될 수밖에 없고요. 마1을 넣는 게 편할까요? 2를 넣는 게 편할까요? 그렇죠. 마1이 조금 더 편하겠죠? 그럼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3a에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5니까요. 얘는 마이너스 4a에 b가 5였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면 4a가 20이니까 a는 뭐죠? 5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a가 5고 b도 5니까 정답은 10으로 결정하시면 되겠다. 괜찮겠죠? 다음. 자, 21번 보겠습니다. 자, 21번. 자,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이니까요. O는 뭐 원점이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일단 같으니까 만난다고 생각하고 x제곱 플러스 3x가 x겠네. 그럼 x제곱 빼기 2x가 0이어서 x는 0 또는 2가 나오겠죠? 그럼 만나는 점 O는 0,0일 거고 A는 누구에게? 2,2겠죠? 왜? 위의 점이니까 여기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제 읽어볼게요. 곡선 위의 점 P래요. P가 뭐죠? 곡선이니까 곡선은 얘밖에 없는데 여기다 대입하시면 x, 동점이니까 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OP제곱 더하기 AP의 제곱이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식을 세울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얘는 x제곱 더하기 빼서 제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의 전체 제곱 더하기 자, 루트 안 씌우죠 했죠? 제곱할 거니까 그 다음 또 점과 점 사이 쓰면 x 빼기 2의 전체 제곱 더하기 자, 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빼기 2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럼 얘는 보세요. 전체적으로 4차가 나올 겁니다. 그치? 4차가 나오는데 최고 차항 횟수가 양수니까 뭐 그림을 4개 그릴 수 있겠죠. 이거든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봐봐. 최소값을 구할 거니까 본인이 범위를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냐? 라고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쵸? 우리 앞에서도
범위를 자꾸 찾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보세요. 최소값 구할 거니까 극소 중에 하나가 최소가 될 것 같은데 그럼 범위가 필요가 없겠죠. 무조건 극소 중에 하나가 최소가 될 거니까 범위를 찾을 필요가 없겠다 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전개해 볼게요. 자, 이제부터 고성을 쓰고요. 고성식. 자, 얘는 x제곱 그대로 냅두시고요. 자, 얘는 그냥 완전 제곱식 쓰면 되니까 x 4제곱 빼기 6x 세제곱 플러스 9x 제곱이죠. 됐어요? 그 다음 얘도 완전 제곱 쓰시면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예요. 자, 여기 이게 중요한 거야. 와, 이거 3개짜리 기억납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은 똑같아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 이렇게 완전 제곱식의 그냥 변형이랑 똑같아요. 알겠죠? 한번 해볼게요. x 4제곱 플러스 9x 제곱 플러스 4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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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곱해서 2번씩 빼기 6x 세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 했으니까 이렇게 한 번 할게요. 플러스 4x 제곱 마지막 마이너스 12x까지 됐죠? 자, 그러면 개수 비교할 거니까 개수 맞춰야 되니까 해볼게요. 자, 찾아요. 4제곱 4제곱 2개밖에 없죠? 2x 4제곱. 자, 쓴 건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자, 세제곱 찾아. 세제곱 마이너스 6x 세제곱 마이너스 6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세제곱. 자, 지우고. 자, 제곱 찾을게요. 자, 1, 10, 12 21 25? 맞나요? 다시 1 10 11 20 24네요. 24 24x제곱. 그 다음 지우고. 이제 거의 다 왔다. 자, 그 다음에 1차 마이너스 4x 얘면 마이너스 16x 그리고 마지막 플러스 4 플러스 4 플러스 8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됐죠? 그럼 제 미분해 봐야 되겠네. 자, 이제 미분할게요. 제 미분합시 일로 올게요. 8x 세제곱 마이너스 36x 제곱 플러스 48x 빼기 16이 올 거예요. 됐죠? 3차니까 묶을게요. 뭘로? 8로. 8로 안 묶여지네. 4로 묶어야 되겠네요. 4로 묶으면 2x 세제곱 빼기 계산 엄청 복잡하네. 9x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4 이렇게 풀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조립제법 쓸 건데요. 2랑 마사니까 뭐 1하고 2, 마1하고 2밖에 안 되겠 텐데 한번 1 넣어볼까요? 1 넣으면 마7, 마11이니까 안 되겠네. 그럼 2를 넣어봐야 되겠네. 2 넣어볼까요? 2 넣으면 16, 4, 9, 36, 24 빼기 4 그러면 마이너스 40 되겠네요. 그럼 2가 되겠네. 그럼 얘는 4로 했을 때 x 빼기 2가 될 거고, 자, 2x 제곱이 필요하고요. 다음 끝항이 4니까 플러스 2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이죠? 그럼 뭐가 필요해? 마이너스 5x가 필요하겠네. 됐어요? 그럼 다시 얘는 4, 얘가 밑에 거 좀 지울게요. 얘는 2, 1, 2, 1에 빼기 빼기니까 x 빼기 2가 2개죠? x 빼기 2가 2개 2x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까? 이런 식이 되겠죠. 왜죠? 얘가 중근.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죠? 2랑 2분의 1 중에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2가 되겠죠. 맞아요? 왜요? 요거 중근. 그렇지? 그럼 얘는 2분의 1. 됐습니까? 그럼 어디가 최소예요? 2분의 1일 때가 최소가 되겠죠? 그럼 F 2분의 1을 구하는 게 목적이다. 그럼 다시 F 2분의 1을 와야 되니까 계산하셔야 돼요. F 2분의 1 여기다가 2분의 1을 넣어봐야 돼요. 우와, 힘들겠죠? 갑니다. 천천히 해볼게요. 자, 2분의 1 넣으면 16분의 2. 그 다음에 2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8분의 12. 양분 안 할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4분의 2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6. 플러스 8. 이렇게 나올 거예요. 괜찮을까? 그러면 해볼게. 8, 얘 날라가겠네요. 얘는 12고요. 여기는 이제 하면,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얘가 8분의 1이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8분의 11. 그 다음에 여기서 8분의 48을 가져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8분의 37이 답이서 2번이 되겠다가 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야, 최대최소 중에 좀 그나마 계산이 복잡한 문제가 나옵니다. 알았죠? 여기까지 잘 필기 해두시고, 얘도 4차 함수 그래서 푸는 문제다. 계산이 조금 힘들 뿐이다. 오케이?
다음. 자, 22번 볼게요. 자, 22번은 자, 곡선 위의 점 P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되는데 당연히 몇 차예요? 2차잖아요. 그럼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자, 위로 볼록이죠. 그리고 Y축 대칭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여기 9가 되겠죠? 0,9. 자, 그럼 여기는 3, 여기는 마3이 되겠죠. 괜찮아요? 그렇죠? 자, 근데 뭐래요? 0에서 3까지래요. 그치? 0에서 3까지 점 위에 P니까 자, P 잡아요. X, Y가 될 겁니다. 그때 Y축의 수선에 내린 반, Y축의 수선에 발 내린 건 얘들아 보시면 돼. 수선의 발을 내린다고 그냥 밑으로 내리면 안 되고 Y축으로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이게 되겠죠? 얘를 H라고 한대요. 그럼 이때 OH 요 넓이를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자, 밑변은 Y가 되겠고 얘는 X가 되겠죠? 그럼 자,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XY인데요. Y가 뭔데요? 9 빼기 X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몇 차예요? 3차죠. 그래서 X의 범위를 준 거예요. 0부터 어디까지? 3까지. 그러니까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겠지. 그래서 자, 해볼게요. 자, 이것도 이제 미분하지 말고 얘들아, 이거는 그래프가 너무 쉬워요. 0, 3, 마3이죠. 근이. 그럼 얘들아, 그림이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냐면 자, 최고차항이 음수예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을까요? 왜죠? 근이 3개잖아요. 마3이 있고요, 0이 있고요, 3이 있어요. 괜찮습니까? 자, 그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만 볼 거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볼 거야. 그럼 어디가 최대겠냐면 극대겠네요. 그래서 자, 이것도 풀이 2개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당연히 극대에서 최대가 나올 거니까요. 극대값, 극대가 되는 값을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전개해볼게. 2분의 9x 빼기 2분의 1 x 세제곱이니까 미분하시면 2분의 9 빼기 2분의 3x 제곱이 나오면서 얘는 묶어요. 2분의 3으로 묶었을 때 x 제곱 마이너스로 묶어야 되겠네. 마이너스 2분의 3x 3으로 묶으면 빼기 3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x가 뭐냐면 뿔마 루트 3이에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얘가 루트 3이니까 루트 3만 대입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루트 3 대입하시면 2루트 3 그리고 루트 3 대입하면 9 빼기 3이니까 6 답은 3루트 3이 나오겠죠?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3번이죠. 근데 이건 이렇게 풀지 않아도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3차함수 비례관계 두 번째가 나왔잖아. 그게 뭐예요? 얘가 무슨 함수죠? 기함수죠. 보세요. 기함수잖아요. 그러면 얘랑 얘, 이 극대랑 교점이 몇 대 몇이었냐면 1대 루트 3이었으니까요. 1대 루트 3, 루트 3을 나누니까 바로 루트 3이 나올 수 있겠다. 그거를 여기다 바로 대입해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거겠죠. 비율관계.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최대값 나오면 범위 잘 신경 써 주시고 3차는 무조건 범위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알았죠? 다음. 자, 23번 볼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3차 함수가 있는데 x축과 만난 두 점을 OA라고 한대요. 너무 쉽죠? 근이 뭐예요? 영하 2죠. 제곱이니까 접하겠죠. 됐습니까? 그럼 0이고 여기가 2가 되겠네요. 자, 이때 곡선에 따라서 쭉 움직였을 때요. 쭉 읽어보다 보면 P가 곡선 위에 움직인 점이니까 x, y라고 둘 수 있을 것 같고 그대로 수선의 발을 두 개 내렸대요. x축, y축에 내렸어요. 이때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이걸 또 잘 읽어야 돼. 원점 O에서 A까지 움직이는 그게 뭔 말이냐면 X가 움직일 수 있는 정의는 0부터 A 사이인 거죠. 그럼 X가 어디랑 어디 사이라고요? 0부터 2 사이인 거라고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알았어?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나서 볼게요. 그럼 이거는 너무 쉽잖아요. X 곱하기 Y에 대한 걸 구하는 거죠. 넓이니까. 밑변 곱하기. 여기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그러면 곱하시면 여기다가 x제곱에 x 빼기 2의 전체 제곱에 대한 걸 구할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것도 4차잖아. 근데 4차 그리기 너무 쉬워요. 근이 0하고 2인데 둘 다 접하고 있죠.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얘들아?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얘가 0이고 얘가 1일 거예요. 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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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이거 우함수잖아요. 대칭이겠죠. 그쵸? 정확히 우함수? 우함수는 아니고 선대칭이죠. 미안해요. 우함수라고 하기도 그러니까. 자, 한번 선생님이 바로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걸 알려줄게. 자, 얘 뭐냐면 x제곱에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니까 전개하시면 x 4제곱 빼기 4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이에요. 그럼 미분해볼게. 그럼 얘는 4x 세제곱 12x 제곱 플러스 8x야. 4x로 묶었을 때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니까 0, 1, 2가 나오면서 0, 1, 2가 나올 건데 얘는 누가 봐도 0과 2에서 접하니까 그림이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고요. 중간에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1에서 선대칭이 될 수밖에 없다까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0에서 2까지니까 당연히 1일 때가 뭐가 돼요? 최대가 되겠죠? 그럼 1, 1 넣으니까 정답은 1이 나오겠다가 끝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선대칭에 대한 걸 좀 잘 알고 있으면 그래프를 빨리빨리 구할 수 있어요. 미분하지 않아도 구할 수가 있겠다. 하지만 우리는 미분을 해서 여기까지 구하는 것도 좋다라는 거겠죠. 됐죠? 다음. 자, 24번 볼게요. 자, 24번 같은 경우에는 다음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3이고 높이가 9인 원뿔에 내접하는 원기둥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자, 보통 이런 입체도형이 나왔을 때는 뭐 하는 게 좋냐면 단면화를 하는 게 조금 더 괜찮겠다라는 거예요. 단면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자, 어쨌든 얘는 내접하고 있죠. 우리가 단면한다는 건 이게 가운데를 탁 잘라버린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원뿔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게 원뿔이 될 거야. 그렇지?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을 거냐면 내접하는 사각형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원기둥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높이가 뭐래요? 9래요. 여기 큰 게 3이고요. 여기가 9예요. 그럼 자, 볼게요. 그럼 어쨌든 선생님은 여기를 이 조그만 애를 x로 잡을 거예요. 왜 x로 잡았냐면 어차피 원기둥의 부피는 얘를 x로 잡고 얘를 y로 잡았을 때 높이를 어떻게 잡아요? 얘는 x제곱 곱하기 y의 파이가 답이 되겠죠. 밑면 곱하기 높이니까. 그럼 여기를 쓰면 x로 나와도 되겠죠? 어차피 여기 x. 그럼 여기가 y네요. 여기가 y네. 그럼 잘 보세요. 그럼 얘는 뭐겠어요? 요거는 9-y가 되겠죠. 도와줄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전체가 9잖아요? 그럼 여기 y도 같잖아요? 그럼 9-y죠. 그럼 본인들이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닮음이 보이기 시작해야 돼. 이렇게. 닮음. 원기둥 전체 반대가리랑 요 위에 남는 이 원뿔과 이 전체 원뿔이 닮음이에요. 근데 봐봐. 밑면과 밑변과 높이가 1:3이에요. 그럼 다시 얘도 여기와 여기가 1:3이 되겠죠. 근데 여기가 뭐예요? x잖아요. 그러면 1:3은 x 대 9-y니까 3x는 9 빼기 y, y는 9 빼기 3x가 될 거야. 그래서 이거는 닮음과 단면화를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x제곱 곱하기 9 빼기 3x의 파이가 대한 식을 구할 건데, 자, 당연히 얘들아 여기서 x는 뭘 넘을 수 없을 거냐면요, x는 무조건 길이기 때문에 범위를 아셔야 된다고. 얘는 0부터 3까지예요. 왜냐면 x가 3이 되면 원기둥이 생길 수가 없고 길이니까 0보다 커야 되겠죠. 이거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다시 이 그림을 그릴 건데요. 자, 이 그림도 이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바로 보고. 근이 0하고 3이잖아요. 그쵸?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죠? 마이너스 3x 제곱이죠. 그럼 밑에 시작할 거니까 보세요. 밑에 시작할 거니까 얘는 근이 3이고 얘는 0이 되겠죠. 근. 됐습니까? 자, 그럼 밑에서 시작할 거니까 밑에 시작할 거니까 그림이 아니죠. 위에 밑에 시작해요. 음수니까 위에 시작해서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죠. 접하고 이렇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 될 수밖에 없죠. 이해돼요?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위에서 내려오면서 접하고 이렇게 3. 그럼 볼게요. 얘 극소죠. 그럼 얘 극대가 가장 크지 않을까? 최대가 되지 않을까요? 왜? 0부터 3까지니까. 그럼 다시 극소, 교점 몇 대 몇? 2대 1이니까 요 좌표가 2콤마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최대가 되는 게 x가 2니까요. 여기다 2 대입하면 4 곱하기 3 곱하기 파이가 되겠죠. 답은 12파이가 되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얘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1회는 해설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생각보다 뭐 어렵고 이런 건 없었겠죠? 그렇죠? 선생님 되게 2번 클리닉 되게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잘 받아들이면서 생각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1회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답 잘 하시고요. 2회로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